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인상. 2025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월 183만 4천원에서 195만 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연간 약 141만원이 추가되는 혜택입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며 향후 35%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재산 기준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며 자동차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특히 물가 상승과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증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경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75%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약 150만 명의 대학생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8구간 이하의 학생만 지원되었으나 2025년에는 9구간으로 확장됩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표로 운영됩니다. 이번 확대는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3.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활동비의 보장 수준이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정책으로 교육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육급여나 자활급여 등 다양한 지원 항목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항목은 학생 수급자를 위한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비 지원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약 7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부터 종이 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시범 도입은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2027년까지 전 학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교육기술을 활용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접근성과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자료의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했을 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번 인상은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육아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2025년부터 18세 미만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팔로우했거나 허가된 사람에게만 연락을 받을 수 있게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변화입니다. 7. 디지털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조치들도 2025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강화되며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방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8. 청년 고용 정책.
청년층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9.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11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 개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청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일본은 2025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간단한 신원 확인 후 바로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11. 구급 공무원 시험 개편. 2025년부터 구급 공무원 시험 과목 중 국어와 영어 시험이 직무 중심 시험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국어 시험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으로 변경되며 영어 시험은 이메일, 안내문 등의 소재를 위주로 출제됩니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 관련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며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으로 해석됩니다. 12. 애플 나의 찾기 기능 한국 도입. 2025년부터 애플 기기의 나의 찾기 기능이 한국에 도입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를 분실했을 때 다른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기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애플 사용자의 기기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3. 정년 퇴직 폐지 및 노인 기준 상향. 정년 퇴직이 70세로 상향되고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14.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도입되어 학생들이 더 다양한 진로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내신 체계도 변경되어 학생들의 개별 학습 경험을 보다 잘 반영하게 됩니다. 15. 주택연금제도 확대. 55세 이상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조정됩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어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납부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기준이 강화되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사람만 보험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17. 국민연금 개편.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연금의 수혜를 받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2%로 상향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 연금액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18.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변경.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액제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약국에서의 본인 부담금은 최대 5,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4%, 병원 진료는 6%로 조정됩니다. 19.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이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가구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20.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이 상향됩니다.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증가하며 향후 5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 지원이 강화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개량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특히 주택 수선 비용은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폭 인상되며 이는 자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수선 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21. 기타 의료 및 복지제도 개편. 보험금 지급 기준. 2025년에는 일부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며 특히 고액 의료비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확대.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장될 예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 세제 개편. 과세 표준 구간 확대. 과세 표준 구간이 확대되어 현재 1억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계층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와 관련된 자녀 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 변화는 가업 상속이나 재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세액 공제 강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 공제가 강화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제공되며 다자녀 가구에게도 혜택이 강화됩니다. 23. 금융정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및 다른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백지화됩니다. 그동안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었지만 이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ISA 제도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4. 부동산 관련 정책.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 방법입니다. 25. 사회복지 및 노동정책.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 개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6. 입양정책 개편.
2025년부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양 정책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입양 절차가 개편됩니다.